이것은 분명 불가능한 성과입니다. 본 프로젝트는 명백히 외부 조력자의 지원을 수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딴 산골마을 출신인 한국의 한 소녀가 제시한 혁신적 알고리즘에 대해 MIT 교수진 전체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녀가 컴퓨터 화면을 활성화하자 테슬라의 AI 최고 책임자는 제시된 코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충격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 연구팀 20명이 6개월간 해결하지 못했던 난제인데 아무도 그 해결책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사실은 이 첨단 코드가 폐기물 수집장에서 발견한 낡은 노트북으로 개발되었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제 이름은 정서아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전라남도의 외진 농촌 마을에서 태어나 성장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최초로 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하던 시점에도 저는 여전히 할머니와 함께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인공지능 AI 혁명이 급속도로 진행될 때도 저희 마을에는 기본적인 인터넷 연결조차 불안정한 실정이었습니다. 현재 세계 유수의 언론 매체들이 제 성공 스토리를 앞다투어 보도하고 있지만 아무도 알지 못하는 진정한 배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스탠퍼드 AI 콘퍼런스에서 기립박수를 받기 불과 한 달 전 제 일상은 이러했습니다. 비가 내리던 어느 날 아침, 저는 마을버스를 45분간 타고 읍내 고등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간밤에 할머니께서 직접 정성껏 다림질해 주신 교복은 흠잡을 데 없이 깔끔했으나 제 손에 들린 책가방은 할머니께서 시장에서 단돈 1,000원에 구매하신 중고품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10세 되던 해 사업 실패로 집을 떠나신 이후 저와 할머니 단둘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또 정보통신 시간에 코딩 수업이야. 박 선생님께 제발 컴퓨터 실습 시간을 늘려달라고 건의해봐. 반 친구 유나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차피 나에게는 연습할 게임 컴퓨터가 없잖아. 배워도 실제로 구현할 곳이 없는데? 저희 학교 컴퓨터실에는 10년 이상 된 노후 컴퓨터가 겨우 8대뿐이었고 30명의 학생들이 교대로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저처럼 여학생이 코딩을 한다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서아야, 너 정말 IT 회사에 취직할 생각이야? 그거 서울 가서 엄청난 학업량을 소화해야 한다던데? 우리 같은 시골 학생들은 그냥 지역 농협이나 우체국 시험을 준비하는 편이 더 현실적이지 않아? 선생님들의 진로 지도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서아 학생은 국어와 영어 성적이 우수하니 문과 계열로 진로를 모색해보는 것이 어떨까? 그날 오후 저는 읍내에 위치한 공공도서관에 들렀습니다. 컴퓨터 사용이 1시간으로 제한되었지만 그 1시간은 저에게 바깥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창구였습니다. 저는 코딩 독학, 프로그래밍 학습 방법 등의 키워드로 방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학생 이용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다른 대기자분들이 계시니 자리를 비워주십시오. 사서 선생님의 목소리에 저는 펜으로 급히 받아 적던 노트를 서둘러 덮었습니다. 버스 시간을 놓쳐 비를 맞으며 집까지 1시간을 걸어 돌아왔습니다. 서아야, 오늘은 비가 많이 오는구나. 할미가 감자전을 부쳐놨단다. 집에 들어서자 할머니께서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미소 뒤에 드리워진 주름은 더욱 깊어진 듯했고 이는 올해 농사 역시 수확이 좋지 않았음을 암시했습니다. 긴 식탁에 앉아 감자전을 먹는 동안에도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대학교에 진학하고 싶다는 것,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싶다는 것을요. 할머니께서는 이미 저를 위해 농사지은 쌀을 판매하여 학교 교육비를 마련하고 계셨기에 더 큰 꿈을 말씀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저 대학 안 갈래요? 빨리 취직해서 할머니 고생 안 시켜드릴 거예요. 할머니는 웃으시며 제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셨습니다. 서아야, 할미는 내가 하고 싶은 일 모두 다 해냈으면 좋겠다. 내가 행복하다면 할미는 그걸로 충분해. 그날 밤, 조명등 아래서 몰래 프로그래밍 관련 서적을 탐독하던 저는 창밖으로 비치는 무언가의 시선에 멈칫했습니다.
비가 그치고 달빛이 물에 젖은 마을 폐기물 수집장을 비추고 있었고 그곳에서 반짝이는 어떤 물체가 보였습니다. 마치 운명이 저를 호출하는 듯 했습니다. 강렬한 호기심이 저를 이끌었습니다. 새벽 2시, 집안의 모든 불이 꺼지고 할머니의 콧 고는 소리가 들리는 것을 확인한 후 저는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바닥에 진흙이 묻을까 염려하여 장화를 신고 손전등을 들고 마을 외곽의 쓰레기장으로 향했습니다. 달빛 아래 희미하게 빛나던 그것은 노트북이었습니다. 분명 고가 제품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은색 케이스는 한쪽이 파손되고 뒤틀려 있었으며 화면 역시 금이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새 제품을 구매하면서 버린 폐기물임이 분명했습니다. 이걸 그냥 버리다니 아깝다. 조심스럽게 노트북을 집어 들었습니다. 예상보다 무게감이 있었고 비에 젖어 있었지만 그런 외적 상태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제 손에 개인용 컴퓨터가 들어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전등을 비추어 보니 델 XPS라는 문구가 새겨진 고급 모델이었습니다. 학교 컴퓨터실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종이었죠. 만약 작동만 한다면 노트북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와 제 방구석에 은밀히 숨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께 아침 식사를 차려드리고 설거지까지 마친 후 학교에 갈 채비를 하는 척하며 배낭에 노트북을 넣었습니다. 서아야, 오늘은 비가 안 온단다. 우산은 안 가져가도 돼? 네, 할머니. 다녀오겠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무단결석을 감행했습니다. 대신 버스를 타고 읍내로 이동하여 오래된 전자제품 수리점을 찾아갔습니다. 한 전파사 사장님께서 낡은 라디오를 수리하고 계셨습니다. 사장님, 이거 고칠 수 있을까요? 노트북을 내밀자 사장님은 안경 너머로 저를 빤히 쳐다보셨습니다. 학생이 이런 걸 어디서 주워왔어? 이거 꽤 비싼 물건인데. 쓰레기장에서 발견했어요. 버려진 거예요. 사장님은 한참 동안 노트북을 면밀히 살펴보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메인보드는 멀쩡한 것 같지만 액정이 파손되었고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었네. 수리비가 20만 원은 좋게 넘을 텐데 학생에게 그런 돈이 있니?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거금이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약값도 빠듯한 형편이었기에 이토록 큰 돈을 마련할 방법이 전무했습니다. 그럼 부품만이라도 구매할 수 없을까요? 제가 직접 수리해 볼게요. 사장님은 놀란 눈으로 저를 응시하셨습니다. 학생이 컴퓨터를 수리해 본 경험이 있나? 없지만 배우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볼 수 있잖아요. 사장님은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이내 한숨을 쉬며 작업대 아래에서 상자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여기 내가 고장난 노트북들에서 분리해둔 부품들이 있네. 액정은 없지만 배터리는 있고 다른 부속품들도 좀 있어. 가져가렴. 어차피 나에게는 쓸모없는 것들이야. 정말요? 가격은 얼마인가요? 돈은 괜찮으니 대신 약속 하나 해주겠니? 이거 고치면 나에게 보여줘. 학생이 어떻게 수리했는지 궁금하네. 그날 저는 상자 가득한 부품들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동네 문구점에서 드라이버 세트와 인두기를 구입했고 읍내 도서관에서 노트북 수리의 기초라는 전문 서적을 대출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할머니께서 밭일을 나가신 사이 제 방에서 수리 작업을 개시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배터리를 연결했지만 전원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죠. 두 번째 시도에서는 내부 메모리를 잘못 건드려 기기를 더욱 손상시켰습니다. 세 번째 시도에서는 납땜을 실수하여 손가락에 화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밤마다 학교 숙제를 마친 후 몰래 노트북을 수리했습니다. 10일 밤을 꼬박 새우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1번째 밤. 제발 이번에는 제발. 저는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깨진 화면이었지만 푸른 빛이 살아났습니다. 화면 위쪽 절반은 파손되었으나 아래쪽은 정상적으로 작동했습니다.
부팅 소리가 들리고 리눅스 운영체제 리눅스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머니의 농사일을 도와드리고 저녁 식사 후에는 숙제를 마친 다음 할머니께서 주무시면 비닐하우스로 조용히 나갔습니다. 때로는 비가 새어 지붕이 젖기도 했고 여름밤에는 모기떼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물리적 불편함도 저의 학습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노트북에 저장된 파이썬 튜토리얼을 시작으로 저는 독학의 세계에 뛰어들었습니다. 초기에는 영어로 된 기술 자료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난관이었습니다. 영어 단어장을 옆에 두고 하나하나 찾아가며 공부했죠. 변수 베리어벨, 함수 펑션, 알고리즘의 거리덤 같은 전문 용어들은 처음에는 외계어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인터넷 연결이었습니다. 저희 마을은 인터넷 품질이 매우 불량했고 비가 오는 날이면 연결이 아예 단절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저희 집에는 와이파이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자전거를 타고 30분을 달려 읍내 PC방으로 갔습니다. 2시간에 2,000원, 제 용돈의 거의 전부였지만 그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자료를 다운로드했습니다. 얘야, 매주 오는 것 같은데 뭘 그렇게 열심히 하니? PC방 사장님의 질문에 저는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실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자전거 바구니에 노트북을 조심스럽게 싣고 때로는 비를 맞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 번은 갑자기 내린 폭우에 노트북이 젖을 뻔했지만 제 교복 재킷으로 감싸서 겨우 지켜냈습니다. 그날 저는 흠뻑 젖은 채로 귀가하여 감기에 걸렸고 할머니께 꾸중을 들었습니다. 서아야, 무슨 일 있는 거니? 요즘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 괜찮아요, 할머니. 그냥 고등학교 3학년이라 바쁜 것뿐이에요. 거짓말이 점차 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제가 하는 일을 누구에게도 자세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농사꾼 할머니와 사는 시골 소녀가 프로그래밍을 독학한다니 들으면 모두가 비웃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경과했습니다. 파이썬의 기본 문법을 완전히 숙달했고 간단한 웹 크롤링도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더 고급 프로그래밍 영역으로 나아가려면 더 강력한 컴퓨팅 파워가 요구되었습니다. 특히 머신러닝을 학습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이 알고리즘을 실행하려면 최소 8GB의 램이 필요합니다. 제 노트북은 겨우 저사양이었죠. 업그레이드할 자금도 없었고 더 좋은 컴퓨터를 구매할 여력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게다가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시키려면 몇 시간씩 컴퓨터를 켜두어야 했는데 전력 공급 문제 역시 심각했습니다. 그때 저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꼭 고성능 장비가 필요할까? 저전력 환경에서도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는 없을까? 이것이 바로 제 연구의 발단이었습니다. PC방에서 다운로드했던 학술 논문들을 밤새 탐독하며 저는 기존 알고리즘들의 비효율성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알고리즘은 컴퓨팅 파워가 충분하다는 가정하에 설계되었으며 저전력 환경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만의 독자적인 방식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께서 김치를 담그실 때처럼 재료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알고리즘에 적용했습니다. 데이터를 더 작은 단위로 분할하여 처리하고 불필요한 계산은 과감하게 생략했습니다. 자전거 발전기로 노트북을 충전하며 코딩하던 어느 날 또 다른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자전거 페달링 속도가 불규칙한 것처럼 전력 공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알고리즘이 필요해. 그렇게 저는 변동 전력 적응형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전력이 불안정한 환경에서도 계산을 지속할 수 있으며 심지어 중간에 전원이 완전히 차단되어도 핵심 데이터를 손실하지 않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물론 수많은 실패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모델을 훈련시키던 중 노트북이 과열되어 전원이 꺼졌고 3일간의 작업물이 모두 소실되기도 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USB 드라이브에 5분마다 자동으로 백업하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개발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밭일을 끝내고 돌아오시던 할머니께서 비닐하우스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빛을 발견하셨습니다. 서아야, 너 거기서 대체 뭘 하고 있는 거니? 할머니께서 안으로 들어오셨을 때 저는 자전거 발전기를 돌리며 코딩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발각되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모든 사실을 상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폐기물 수집장에서 노트북을 주워온 일, 몰래 코딩을 독학한 일, 그리고 저의 꿈까지. 할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저를 응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서아야, 할미가 너를 충분히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다.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께 비밀로 했던 게 죄송해요. 할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내가 뭘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이토록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할미가 방해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런데 밤마다 몰래 이러다 몸이라도 상하면 어쩌니? 그날 이후 할머니께서는 제 연구실에 전기를 끌어오기 위해 읍내의 전기 기술자를 불러주셨습니다. 물론 상당한 비용이 발생했지만 할머니는 내 꿈을 위한 것이니 괜찮다 하시며 흔쾌히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더 많은 시간을 코딩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전거 발전기가 필수적이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제 알고리즘에 영감을 주었기에 계속 사용했습니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전원 플러그를 뽑고 발전기만으로 작동시키며 알고리즘의 안정성을 테스트하기도 했습니다. 내 노트북이 이렇게 불안정한 환경에서도 작동한다면 전 세계 인터넷과 전기가 부족한 지역의 누군가에게도 분명 도움이 될 거야. 어느새 제 목표는 단순히 프로그래밍을 학습하는 것을 넘어 저와 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진화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읍내 도서관 게시판에서 지역과학 경진대회 포스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디지털 혁신으로 지역 문제 해결하기였습니다. 상금은 50만 원, 저에게는 매우 큰 금액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내 알고리즘을 세상에 선보일 절호의 기회다. 저는 그날 밤부터 즉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마을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농작물 병충해 조기 진단 시스템을 구상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농작물의 잎사귀를 촬영하면 질병을 분석하고 인터넷 연결이 단절되어도 기본적인 진단 결과를 제공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F이었습니다. 비닐하우스 연구실에서 밤낮 없이 개발에 몰두했습니다. 저전력 환경에 최적화된 알고리즘으로 구동되는 이 앱은 스마트폰 배터리를 최소한으로 사용하면서도 높은 정확도를 유지했습니다. 경진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할머니께서 비닐하우스로 찾아오셨습니다. 서아야, 이것 좀 받아라. 할머니께서 내미신 것은 낡은 봉투였습니다. 그 안에는 현금 15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할미가 콩 조금 팔아서 마련한 거란다. 대회에 나가려면 옷도 사야 하고 준비할 게 많을 거 아니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꼭 잡고 약속했습니다. 꼭 우승할게요, 할머니. 제 이름보다 할머니 이름을 더 빛나게 해드릴게요. 대회 준비를 위해 하루 2시간씩만 수면을 취하면서도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생기 넘쳤습니다. 제 코드가, 제 알고리즘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피어올린 저만의 독창적인 해결책이 곧 세상에 공개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의 헌신적인 지지, 전파사 사장님의 가르침, 그리고 폐기물 수집장에서 발견한 노트북이 저와 함께했습니다. 제가 작성한 모든 코드줄에는 이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농촌 소녀의 고독했던 학습 여정은 이제 곧 첩결실을 맺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대회 당일, 저는 할머니께서 정성껏 다려주신 하얀 블라우스와 검은 치마를 착용하고 읍내 문화센터로 향했습니다. 낡은 노트북은 천으로 조심스럽게 감싸 배낭에 넣었고 할머니표 김밥도 챙겼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마을 버스 정류장까지 저를 배웅해 주셨습니다. 서아야, 떨지 말고 당당하게. 혹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괜찮단다.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네, 할머니. 잘 다녀오겠습니다.
버스에 오르며 할머니를 향해 손을 흔들었지만 사실 가슴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IT 기업 임원으로 보이는 심사위원이 궁금증을 표하며 물었습니다. 흥미롭군요. 이런 독특한 접근법을 어떻게 고안해냈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제 노트북이 너무 노후화되어 일반적인 인공지능 AI 모델을 실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작동하게 만들 방법을 연구하다가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농사를 짓고 전기도 자주 끊기며 인터넷도 불안정한 환경이라 이런 제약적인 상황에서도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농업 전문가 심사위원이 한 발 더 다가와 노트북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노트북에 테이프가 붙어 있네요. 네, 화면이 파손되어 붙여놓은 것입니다. 폐기물 수집장에서 주웠거든요. 순간 부스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한 심사위원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재차 물었습니다. 잠깐, 이 프로젝트를 쓰레기장에서 주운 노트북으로 개발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6개월 전에 발견했습니다.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상태라 자전거 발전기로 충전해가며 코딩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놀라움에서 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심사위원이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정서아 학생,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코드를 정말 학생 혼자 작성한 것입니까? 혹시 타인의 도움을 받았거나 기존 프로젝트를 수정한 것은 아닌지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진심이 의혹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닙니다. 모두 제가 직접 작성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독학했고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로 스스로 학습했습니다. IT 기업 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코드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특히 이 메모리 최적화 알고리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제 앞에 노트북을 돌려놓았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며칠 밤을 새워 작성한 코드가 떠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지를 분석할 때 사용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일반적인 모델은 모든 데이터를 메모리에 한꺼번에 올리지만 제 모델은 데이터를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처리합니다. 마치 할머니께서 김치를 담그실 때 큰 통에 한꺼번에 넣지 않고 작은 그릇에 나누어 양념을 고루 버무리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특히 농업 전문가의 눈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질문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앱이 인터넷 없이도 작동한다고 했는데 데이터베이스는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모든 농작물 질병을 포괄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현재는 저희 지역에서 흔히 재배하는 10종 작물의 주요 질병 30가지만 진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이 연결되면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여 더 많은 질병을 진단할 수 있으며 새로운 데이터로 모델을 업데이트할 수도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30분 넘게 심층적인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하던 그들의 표정이 점차 진지해졌고 마지막에는 존중의 눈빛까지 보였습니다. 매우 인상적인 프로젝트입니다. 정서아 학생. 특히 제한된 자원으로 이러한 기술적 성과를 달성한 것이 놀랍습니다. 심사가 끝나고 심사위원들이 떠난 후 저는 긴장이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주변 부스의 참가자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너 정말 대단하다. 심사위원들이 내 부스에 30분이나 머물렀어. 보통 5분도 채 안 되는데? 옆 부스의 남학생 최현우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는 서울의 과학고등학교 학생이라고 했습니다. 고마워. 너희 프로젝트도 정말 멋지던데? 내 노트북 정말 쓰레기장에서 주운 거야? 응. 반은 파손되었지만 그래도 잘 쓰고 있어? 그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와, 나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거야. 노트북이 고장나면 그냥 새 거들 사거든. 점심시간, 몇몇 참가자들이 제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노트북에 대해 물었지만
곧 제 알고리즘과 코드에 대한 기술적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전문 코딩 학원을 다니거나 대학 교수의 지도를 받은 학생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독학으로 이런 수준의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 있었어? 너 정말 천재 아니야? 저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재가 아니야. 그냥 필요해서 만든 거야? 비싼 장비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야 했거든. 오후 3시, 마침내 시상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참가자 모두가 강당에 모였고 저는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솔직히 수상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며 제 프로젝트의 가치를 인정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으니까요. 장려상 서울과학고등학교 최현우 학생의 스마트 교통 시스템. 청중의 박수 속에 최현우 학생이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수상자가 발표되었습니다. 우수상 대전 외국어고등학교 윤서연 학생의 AR 외국어 학습 시스템. 이어서 대상 발표 시간. 심장이 빠르게 고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의 대상은 진행자가 봉투를 열고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금산농업고등학교 정서아 학생의 저전력 최적화 농작물 병충해 진단 시스템입니다.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제 이름이 맞는지 재차 확인했습니다. 주변에서 박수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서아야, 내 이름 불렀어. 얼른 올라가. 떨리는 다리로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트로피와 상장, 그리고 상금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진행자의 마이크가 제 앞으로 왔습니다. 정서아 학생,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앞에 서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객석에서 누군가 파이팅! 이라고 외치는 소리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를 믿어주신 할머니께 이 상을 바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이 때로는 새로운 해결책을 찾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소감이었지만 강당에는 우렁찬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지역 신문사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농업고 소녀, 쓰레기장 노트북으로 IT 혁신을 이루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다음날 지역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제 삶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직 제가 나아가야 할 길이 멀리 펼쳐져 있었으니까요. 마을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께서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품에 뛰어들어 트로피를 보여드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대상 탔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서아이가 해냈구나. 그날 저녁, 마을 대표가 찾아오셨습니다. 소식을 듣고 축하해주러 오신 것이었습니다. 서아 정말 대단하다. 우리 마을에서 이런 인재가 나오다니? 마을 대표는 제 이야기를 듣고 감탄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서아야, 지역 커뮤니티 센터 마을회관에 남는 방이 있는데 거기서 내 연구를 계속하는 게 어떻겠니? 컴퓨터도 오래됐지만 한 대 있고 인터넷도 빠른 편이야. 제 눈이 빛났습니다. 비닐하우스 임시 연구실보다 훨씬 나은 환경이었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마을 대표님. 그날부터 저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의 작은 방에서 코딩 작업을 지속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의 태도도 변화했습니다. 정보 선생님은 특별히 저를 불러 프로그래밍 관련 전문 서적들을 빌려주셨고, 진로 선생님은 대학 추천서를 써주겠다고 제안하셨습니다. 서아에게 이런 놀라운 재능이 있는 줄 몰랐구나. 미안하다. 정보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선생님. 저도 제가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을 줄 몰랐으니까요. 지역 신문 기사는 점차 더 큰 매체로 확산되었습니다. 도단위 신문에 실리고 농업 관련 월간지에도 소개되었습니다. 제 앱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농업기술 기업들도 생겨났습니다.
작은 성공이었지만 저에게는 인생의 궤도를 바꾸는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붙어있던 테이프 조각을 바라보며 그리고 본선 진출 문제는 나중에 고민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지원서 작성에 착수했습니다. 영어 실력이 부족했기에 번역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았지만 기술적인 용어는 직접 찾아가며 정확하게 작성했습니다. 프로젝트 설명, 코드 샘플, 그리고 앱 시연 영상까지 준비하는데 일주일이 소요되었습니다. 영상 촬영 중에는 휴대폰을 거치대에 고정하고 셀프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밤중에 할머니께서 깨실까 염려되어 이불로 작은 부스를 만들고 그 안에서 속삭이듯 영어로 설명했습니다. 수십 번의 실패 끝에 겨우 만족스러운 영상을 완성했습니다. 지원서를 제출하고 나서는 다시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솔직히 합격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들에서 온 학생들, 대형 기업의 연구원들과 경쟁해야 했으니까요. 참가비라도 면제해주면 좋겠다. 일주일 후 대회 측으로부터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정서아님, 귀하의 참가비 면제 요청이 승인되었습니다. 또한 귀하의 프로젝트 저전력 최적화 농작물 병충해 진단 시스템이 1차 심사를 통과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단계 안내를 기다려 주십시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수천 명의 지원자 중에서 1차 심사를 통과했다니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소리를 지르다가 옆방 마을 대표를 깨울까 봐 급히 입을 막았습니다. 다음 단계는 화상 인터뷰였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15분, 심사위원들에게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질문에 답해야 했습니다. 그것도 영어로 말입니다. 인터뷰 준비를 위해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매일 밤 거울 앞에서 영어 발표를 연습했고 읍내 영어 학원에 찾아가 원장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선생님은 제 사연을 듣고 무료로 발음 교정을 도와주셨습니다. 너의 발음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너의 아이디어와 열정이 훨씬 더 중요해. 인터뷰 당일 지역 커뮤니티 센터방에 일찍 도착해 인터넷 연결 상태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화상회의 링크가 활성화되자 심호흡을 하고 접속했습니다. 화면에는 3명의 심사위원이 있었습니다. 스탠퍼드 교수, 구글 AI 연구원, 그리고 환경단체 대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서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제 영어 발음이 얼마나 어색하게 들릴지 걱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서아 씨. 귀하의 프로젝트에 대해 매우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먼저 설명해 주시겠어요? 준비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꼬이고 더듬었지만 제 앱과 알고리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코드와 수학은 만국 공통어였으니까요. 따라서 저희 알고리즘은 일반적인 딥러닝 모델보다 95%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면서도 90%의 정확도를 유지합니다. 심사위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구글 연구원이 질문했습니다. 매우 인상적인데요. 이런 접근법을 어떻게 고안해냈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농촌에 살고 있고 전기가 불안정하며 노후된 노트북으로 코딩합니다. 이러한 제약적인 상황에서도 작동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만 했습니다. 환경단체 대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서아 씨, 개발도상국에 있는 많은 농부들이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당신의 솔루션은 그들에게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는 예상보다 훨씬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스탠퍼드 교수가 물었습니다. 만약 본선에 진출한다면 샌프란시스코에 오실 수 있나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미국 여행은 비행기 티켓만 해도 100만 원이 넘었고 숙박비까지 고려하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재정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상 인터뷰가 끝나고 이틀 후 또 다른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정서아님, 축하합니다. 귀하는 스탠퍼드 글로벌 AI 챌린지 본선 진출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본선은 한 달 후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됩니다. 대회 주최 측에서 귀하의 여행 및 숙박 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로 결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정보는 추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읽고 또 읽어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말 세계적인 대회 본선에 진출했다고요? 게다가 여행 경비까지 지원해준다니. 그날 저녁 떨리는 마음으로 할머니께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미국에 가게 됐어요. 할머니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기쁨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미국. 그렇게 먼 곳에. 서아야, 너 혼자 갈 생각이니? 할머니께서 물어보셨습니다. 네, 대회에서 경비를 지원해 준대요. 호텔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비행기 표는? 할머니께서 염려스러운 듯 저를 바라보며 물어보셨습니다. 비행기 값은 제가 벌어볼게요. 제가 대답하자 할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한 번도 서울도 안 가봤는데 이제는 지구 반대편까지 가는구나.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울컥했습니다. 할머니, 안 갈까요? 할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가야지. 이런 귀한 기회가 또 언제 오겠니? 너의 원대한 꿈을 향해 나아가거라. 할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셨다가 낡은 나무 상자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이건 내가 내 대학교 등록금으로 모아둔 돈이야.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더 중요할 것 같구나. 상자 안에는 통장이 있었습니다. 잔액은 300만 원.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 이걸 제가 어떻게... 통장을 내려놓고 할머니는 한숨을 깊게 내쉬셨습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거야. 미국은 정말 멀고 비행기 표도 비싸다고 하더구나.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나가셨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돌아오신 할머니는 지친 표정이었지만 어딘가 홀가분해 보이셨습니다. 서아야, 나 오늘 면사무소에 다녀왔다. 우리 집 뒤에 있는 논, 작은 거 말이야. 그거 팔았어.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논은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그래, 내 할아버지가 평생 일해서 번 땅이지. 하지만 할아버지도 내가 이렇게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분명 기뻐하실 거야. 이 돈으로 비행기 표 사고 미국에서 필요한 것들 사렴. 할머니께서 내미신 봉투에는 현금 5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할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돈으로 갚으려 하지 마. 내가 꿈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할미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야. 그리고 내가 성공하면 다른 시골 아이들도 도와주렴. 그것이 진정한 보답이란다. 그날부터 본격적인 출국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권이 없어서 급히 신청했고 비자 발급을 위해 영사관에 갔습니다. 읍내 영어 학원 원장님은 면접 준비를 도와주셨고 기술 내용 발표는 매일 밤 연습했습니다. 농업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제 사연을 듣고 특별 휴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학교 전체가 응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정서아, 너는 이미 우리 학교의 자랑이야. 부담 갖지 말고 경험 자체를 즐기길 바란다. 교장 선생님의 말씀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대회 일정이 다가올수록 불안감과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었고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혼자 미국 입국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 호텔 체크인은 어떻게 하는지 등 사소한 것들까지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불안감을 뛰어넘는 확고한 결심이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제 기술을 세계에 알리고 제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할머니와 마당에 앉아 별을 보았습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당연히 무섭지.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니까. 하지만 서아야,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 심사위원들이 쓰레기장에서 주운 노트북으로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했어요 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제 이야기가 이미 대회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가 된 모양이었습니다. 30분 정도 달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호텔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호화로운 시설이었습니다. 로비의 샹들리에부터 대리석 바닥, 정장을 차려입은 직원들까지 제가 살던 마을 전체보다 더 큰 것 같았습니다. 에밀리는 모든 결승 진출자들이 이곳에 머뭅니다라고 영어로 설명했고 제 방은 22층이라고 했습니다. 22층이라니 저희 마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3층짜리 면사무소였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객실에 들어서자 탄성이 절로 나왔습니다. 킹사이즈 침대, 초대형 TV, 도시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통창, 그리고 욕실에는 대리석 욕조까지. 이 모든 공간이 저를 위한 것이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에밀리는 환영 만찬이 저녁 7시에 메인 볼룸에서 열립니다. 그곳에서 다른 결승 진출자들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편히 쉬세요라고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에밀리가 떠나고 저는 침대에 앉아 잠시 현실을 받아들이려 노력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할머니와 함께 작은 시골집에 살던 제가 오늘은 샌프란시스코의 고급 호텔 22층에 앉아 있다니요. 창밖을 바라보며 할머니께서 이 모습을 보신다면 얼마나 놀라실지 상상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방 안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나중에 할머니께 보여드리기 위해서였죠. 저녁 식사 시간이 다가오자 정장 차림으로 메인 홀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극심한 긴장감이 밀려왔습니다. 미국 최고의 대학 학생들, 글로벌 기업의 연구원들과 같은 공간에 함께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볼룸에 들어서자 화려한 장식과 격식 있는 복장의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소 100명은 되어 보이는 인원이 작은 그룹을 이루어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서 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읍내 의류 매장에서 구입한 검은색 원피스는 이곳에서 보면 너무나 소박했습니다. 금발의 키 큰 여성이 다가와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대회 총괄 책임자인 레베카 첸 박사라고 소개하며 제가 이곳에 오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했습니다. 레베카 박사는 저를 다른 참가자들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MIT, 하버드, 스탠퍼드의 학생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엔지니어들. 모두가 친절했지만 그들의 대화를 따라가기 힘들었습니다. 너무 빠른 영어 속도, 고도의 기술적인 용어들, 그리고 미국식 유머까지. 누군가 저에게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영어로 요청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준비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더듬거렸지만 제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다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영어로 제 알고리즘이 제한된 자원 환경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으며 95% 적은 전력으로도 90%의 정확도를 유지한다고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설명을 마치자 의외의 긍정적인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정말 탁월합니다. 대부분의 AI 연구는 무제한의 컴퓨팅 파워를 가정하는데 당신의 접근법은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네요. 농업 이외의 분야에도 적용 가능성을 생각해 보셨나요? 이것은 오지 지역의 엣지 컴퓨팅을 혁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의 영어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들의 관심과 질문은 진심 어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점차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편함은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은 최신 맥북 프로나 고급 태블릿을 사용하고 있었고 명품 브랜드의 의상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참가자는 자신이 설립한 회사가 10억 달러의 투자를 받았다고 영어로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저녁 식사 중 테이블 위에 놓인 수많은 포크와 나이프 중 어떤 것을 먼저 사용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와인을 따라주는데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제 옆에 앉은 하버드 학생이 조용히 영어로 귀띔해 주었습니다. 바깥쪽부터 안쪽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걱정 마세요. 저도 이런 것들을 모두 배워야 했습니다. 그의 친절함에 감사했지만 동시에 제가 이 장소에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지 더욱 실감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호텔방으로 돌아온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본격적인 대회를 생각하니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제 노트북은 다른 참가자들의 최신 장비에 비해 한참 뒤처졌고 영어 실력도 부족했으며 심지어 제 옷차림마저 이곳의 분위기와 이질적이었습니다. 내가 여기에 있을 자격이 있는 걸까? 자기의심이 밀려왔습니다. 창밖으로 빛나는 샌프란시스코의 밤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그만큼 이질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고향의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 그리워졌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해주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서아야, 내가 어디 있든 너는 너야? 비싼 옷이나 비싼 컴퓨터가 아니라 내 머릿속에 있는 지혜가 중요한 거야. 맞습니다. 제가 여기에 온 이유는 패션쇼나 장비 전시회에 참가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 알고리즘과 아이디어를 선보이기 위해 온 것입니다. 노트북을 펼치고 발표 자료를 다시 점검했습니다. 화면 상단에 깨진 부분이 테이프로 붙어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테이프는 제 여정의 시작을 상기시켜주는 소중한 기념물이었습니다. 이 노트북과 내 아이디어가 나의 진정한 가치야. 비싼 장비는 중요하지 않아. 다음 날 아침, 대회장으로 향하는 셔틀버스 안에서 저는 다른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주눅 들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제 모습을 보여주기로 한 것입니다. 오히려 제 이야기가 이곳에서는 독특하고 가치 있는 서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스탠퍼드 대학교 캠퍼스에 도착하자 웅장한 건물들과 넓은 잔디밭이 펼쳐졌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느껴지는 캠퍼스는 저를 압도했습니다. 대회장인 대형 강당에 들어서자 최첨단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각 참가자를 위한 부스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정서아, 17번 부스입니다. 영어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를 위한 부스에는 최신형 컴퓨터와 대형 모니터, 태블릿까지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낡은 노트북을 꺼내 연결했습니다. 옆 부스의 참가자가 의아한 표정으로 영어로 물었습니다. 왜 제공된 장비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이 노트북은 제가 알고리즘을 개발한 장비예요. 이 노트북은 저를 알고 저도 이 노트북을 알죠. 영어로 이렇게 대답하자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 멋있네요. 진정성이 있습니다. 개회식이 시작되고 대회 일정이 영어로 안내되었습니다. 오늘은 준비와 네트워킹, 내일 오전에 예선 발표, 오후에 결승 진출자 발표, 그리고 마지막 날 결승전이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점심시간 캠퍼스 식당에서 다른 참가자들과 영어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편안해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쓰레기장에서 그 노트북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직접 고친 건가요? 한 참가자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네, 고장 났었어요.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전자제품 수리하는 법을 독학했죠. 믿을 수 없어요. 우리는 대부분 뭔가가 고장나면 그냥 새 거들 사거든요. 그들은 영어로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한 참가자는 자신도 개발도상국 출신이라며 제 이야기에 깊이 공감한다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또 다른 참가자는 자신의 할머니도 농부였다며 제 앱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제 할머니는 당신의 앱을 정말 좋아하셨을 거예요. 평생 식물 질병과 싸우셨거든요. 영어로 이런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점차 깨달았습니다. 제가 다른 점은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오히려 제 배경과 경험이 이곳에서는 특별하고 가치 있는 서사였습니다. 오후에는 멘토링 세션이 있었습니다. 각 참가자에게 산업 전문가가 배정되어 발표를 점검하고 조언을 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 배정된 멘토는
구글의 AI 연구 책임자였습니다. 당신의 알고리즘이 자원 최적화에 접근하는 방식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발표에서 자신을 너무 낮추고 있는 것 같네요. 영어로 영어 발음이 이상하면 어쩌지? 질문에 정확히 대답하지 못하면 어쩌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면 어쩌지?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고향에서의 국제 전화였습니다. 서아야, 할미다. 잘 지내고 있니? 할머니의 목소리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할머니, 네,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국제 전화를? 마을 대표가 도와주셨어. 오늘 중요한 날이라고 해서. 할미는 내가 어디에 있든 항상 응원한다. 너는 우리 마을의 자랑이야. 고마워요, 할머니. 할머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논을 팔아주셔서.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괜찮다, 서아야. 그냥 내가 항상 해왔던 대로만 하렴.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면 돼. 통화를 마치고 얼굴을 씻은 후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할머니의 말씀대로 그냥 제가 항상 해왔던 대로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가 호명되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원생이었고 음성인식 AI에 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의 세련된 발표 자료와 유창한 영어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청중들의 큰 박수 소리가 준비실까지 들려왔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는 구글의 연구 인턴이었습니다. 의료 영상 분석 AI였죠. 그 역시 훌륭한 발표를 했고 질문 세션에서도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이어서 스탠퍼드, MIT 학생들의 발표가 계속되었습니다. 모두 최첨단 연구 주제, 완벽한 영어 실력, 화려한 이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에서 오신 정서아 학생의 저전력 최적화 농작물 병충해 진단 시스템 발표입니다. 영어로 제 이름이 호명되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강당에는 약 300명의 청중이 앉아 있었습니다. 앞줄에는 심사위원들이, 그 뒤로는 다양한 기업 관계자들이 자리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정서아입니다. 저는 한국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왔습니다. 영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첫 문장부터 약간 더듬었지만 준비한 대로 계속 이어갔습니다. 제 프로젝트는 제한된 자원 환경에서도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AI 시스템입니다. 특히 전력과 컴퓨팅 파워가 부족한 농촌 지역을 위해 개발했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며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차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멘토의 조언대로 제 개인적인 이야기도 포함시켰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아이디어는 제 할머니가 농사짓는 모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식물 질병을 육안으로 식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셨고 저는 그것을 도울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제가 폐기물 수집장에서 노트북을 발견한 이야기, 그것을 수리하고 자전거 발전기로 충전했던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저는 전력 공급이 불안정한 환경에서 노트북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전력 상태에서도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해야 했죠. 기술적인 내용 설명으로 넘어갔습니다. 제 알고리즘의 핵심인 데이터 압축 기법, 계산 최적화 방법들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떨림 없이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밤낮으로 연구한 분야였으니까요. 기존 딥러닝 모델은 모든 픽셀을 분석하지만 제 모델은 질병 징후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영역만 집중적으로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연산량을 95% 줄이면서도 90%의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발표가 절정에 달했을 때 갑자기 제 노트북 화면이 깜빡이더니 꺼져버렸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노트북이.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은 이미 수없이 경험했으니까요. 농촌에서 전기가 나갔을 때, PC방에서 인터넷이 끊겼을 때, 모두 제가 익숙하게 대처해온 일상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은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바로 그 문제의 완벽한 예시입니다. 청중들이 웃음을 터뜨렸고 긴장감이 해소되었습니다. 이런 불안정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이 바로 제가 만들고자 하는 것이니까요. 저는 재빨리 USB 드라이브를 꺼내 주최 측이 제공한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다행히 발표 자료를 백업해 두었던 것이죠. 이처럼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것도 제 알고리즘의 핵심 철학입니다. 발표를 이어갔고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제 앱이 실제 농가에서 활용된 사례와 미래 발전 계획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기술은 단지 한국 농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원이 제한된 지역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술은 만인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발표를 마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심사위원 중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고 이내 모든 사람들이 따라 일어섰습니다. 질문 세션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알고리즘을 다른 산업 분야에도 적용할 계획이 있나요? 첫 번째 질문에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전력 환경에서 작동하는 이 기술은 원격 의료, 재난 지역 모니터링, 개발도상국의 교육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이 계속 이어졌고 저는 하나하나 차분히 답변했습니다. 심지어 기술적으로 매우 복잡한 질문에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수개월 동안 밤낮으로 연구한 주제였으니까요. 마지막 질문은 심사위원장인 스탠퍼드 교수가 던졌습니다. 정서아 씨, 당신이 이 알고리즘을 개발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잠시 생각한 후 진솔하게 대답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정확도를 유지하면서 자원 사용을 최소화하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제 자신을 믿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농촌 소녀의 아이디어가 가치 있다고,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것이요. 심사위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당신은 그것이 충분히 가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상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는 길에 다른 참가자들이 엄지를 치켜세웠고 몇몇은 눈으로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모든 발표가 끝나고 점심시간, 여러 참가자들과 관계자들이 저에게 다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 출신의 참가자들은 제 접근법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당신의 발표는 정말 영감을 주었어요. 우리 지역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 당신의 접근법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프리카에서 온 참가자가 영어로 이런 말을 건네며 명함을 교환했습니다. 대형 기술 기업의 연구원들도 저에게 연락처를 요청했습니다. 구글의 한 엔지니어는 제 알고리즘이 그들의 넥스트 빌리언 유저스 넥스트 빌리언 유저즈 프로젝트에 적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당신과 같은 시각을 가진 사람이 우리 팀에 필요해요. 인턴십에 관심 있으신가요? 저는 감사하다며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이러한 제안들이 현실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결승 진출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총 20명의 참가자 중 5명만이 내일 있을 결승전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주최자가 봉투를 열고 결승 진출자 명단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MIT의 제임스 킨, 하버드의 소피아 로드리게즈, 스탠퍼드의 마이클 첸.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오신 정서아 학생.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 주변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고 옆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어깨를 두드리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결승 진출자 오리엔테이션에서는 내일의 일정과 심사 기준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결승전은 더 심층적인 기술 시연과 비즈니스 모델 제시, 그리고 전문가 패널과의 질의응답 Q&A 세션으로 구성된다고 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셔틀버스 안에서 창밖으로 샌프란시스코의 풍경을 바라보며 이날의 모든 일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호텔방에 돌아온 저는 가장 먼저 할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결승에 올랐어요. 농촌 소녀, 폐품 노트북으로 AI 혁명을 일으키다. 한국의 천재 소녀, 실리콘밸리를 뒤흔들다. 저전력 AI의 새로운 지평을 연식대 소녀. 테슬라 본사에서 일론 머스크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 알고리즘을 테슬라의 자율주행차와 우주 탐사 로봇에 적용하고 싶다며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연봉 50만 달러의 스톡 옵션, 그리고 당신만의 전담 연구팀을 제공하겠습니다. 바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나요? 구글에서는 이보다 더 높은 조건을 제시했고, 페이스북은 개발도상국을 위한 특별 프로젝트를 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유명 벤처 캐피털에서는 당장 창업하면 1천만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제안까지 받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제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심지어 한국 대통령까지 축하 전화를 주셨고, 유엔운에서는 지속 가능한 개발에 관한 연설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 모든 관심과 제안 속에서 저는 갑자기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화려한 제안들, MIT의 전액 장학금, 창업 기회.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그날 밤, 호텔방 창문으로 샌프란시스코의 불빛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잠겼습니다. 문득 머릿속에 고향 마을의 작은 학교, 컴퓨터 한 대 없는 교실, 그리고 제게 꿈을 가질 용기를 준 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모든 제안들은 매력적이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더 큰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 그것이 제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CNN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진정한 꿈을 밝혔습니다. 성공은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함께 끌어올리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향으로 돌아가 농촌 지역 아이들을 위한 코딩 학교를 설립하고 싶습니다. 이 인터뷰가 방송된 후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저의 결정을 지지하는 메시지가 쏟아진 것입니다. 구글 재단에서는 농촌 기술 교육 프로젝트를 위한 1천만 달러의 지원금을 약속했고, 빌 게이츠 재단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버려진 노트북으로 시작된 제 여정은 이제 세계를 변화시키는 거대한 물결이 되어 저에게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물결을 제가 자란 작은 농촌 마을로 가져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수많은 제안과 가능성 속에서 마침내 저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선택 앞에서 끊임없이 고심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샌프란시스코 호텔에서 열릴 기자회견을 준비하면서 거울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 저는 제 선택을 세상에 공식적으로 알릴 것입니다. 서아야, 무슨 결정을 내리든 할미는 널 응원한다. 어젯밤 전화에서 할머니가 해주신 말씀이 가슴에 울렸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제 편이셨습니다. 논을 팔아 제 비행기 표를 마련해 주셨던 그 헌신적인 사랑을 생각하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프레스티지 호텔 컨퍼런스 룸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세계 각국의 언론사 기자들이 이미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저를 향한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습니다.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서자 가슴이 고동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무대 위에서 떠는 농촌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제 길을 스스로 선택할 준비가 된 한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서아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저는 많은 분들로부터 놀라운 제안들을 받았습니다. 모든 제안이 영광스러웠고 그 어떤 것도 쉽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 후 제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MIT의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입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자들이 서둘러 메모를 했습니다. 예상했던 결정이라는 듯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히 학업에만 전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구글 재단과 협력하여 글로벌 농촌 코딩 이니셔티브를 설립하고
방학마다 한국으로 돌아가 우리 마을과 주변 농촌 지역의 아이들에게 코딩을 가르칠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놀라움의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테슬라와는 여름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저전력 컴퓨팅 분야의 실무 경험을 쌓기로 했습니다. 저는 학업, 엘리트 실무 경험, 그리고 사회기여라는 세 가지 가치를 모두 추구하고 싶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CNN 기자가 먼저 질문했습니다. 즉각적인 고액 연봉 대신 학업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MIT에서의 교육은 제가 더 큰 임팩트를 창출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제공할 것입니다. 돈은 언제든지 벌 수 있지만 세계 최고의 교육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BBC 기자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당신의 어린 나이에 그러한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리다니 놀랍습니다. 무엇이 영향을 미쳤나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제 할머니의 지혜에서 배운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농사일만 하셨지만 늘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사셨어요. 균형 잡힌 삶의 가치를 할머니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폐기물 수집장에서 노트북을 발견한 그 우연도 저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었어요.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한국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 농촌에서는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있나요? 첫째, 저희 마을과 인근 지역의 농촌 코딩 캠프를 10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둘째, 한국 교육부와 협력하여 전국 농촌 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코딩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처럼 자원이 부족한 환경에서도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특별한 교육 방법론을 연구할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MIT 학장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정서아 씨, 당신의 비전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MIT는 당신의 글로벌 농촌 코딩 이니셔티브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 대학의 개발도상국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면 더 큰 임팩트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구글 재단의 대표도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이니셔티브에 향후 3년간 $300만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신과 같은 비전을 가진 젊은이가 필요했습니다. 놀랍게도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다가와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교육은 언제나 최고의 투자죠. 우리 인턴십 프로그램에서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테슬라의 문은 언제나 당신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으로 돌아와 할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MIT에 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방학마다 꼭 돌아올 거예요. 우리 마을 아이들에게 코딩을 가르치는 교실도 열 거고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아야, 할미는 내가 무슨 결정을 하든 널 사랑한다. 그런데 MIT가 뭐 하는 곳인지 할미는 잘 모르겠구나.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이에요, 할머니. 거기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지식을 얻을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 서아이가 이렇게 큰 대학에 간다니 믿어지지가 않는구나. 근데 학비는 어떻게 하니? 걱정 마세요, 할머니. 전액 장학금이에요. 그리고 구글이라는 회사에서 제 프로젝트에 후원도 해주기로 했어요. 구글. 그게 뭐 하는 회사니? 인터넷 검색하는 회사예요, 할머니. 아, 맞다. 제가 방학 때 돌아오면 할머니께도 스마트폰 사용법 알려드릴게요. 통화를 마치고 창밖으로 샌프란시스코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미래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떨림과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다음 날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오르며 고향과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겠다는 결심을 다졌습니다. 제 선택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나누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마을 사람들이 현수막을 걸고 환영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랑 정서아를 환영합니다. 마을 대표가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간단한 환영식을 준비해 주셨고 모두가 저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처음으로 농촌 코딩 캠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날 인천국제공항에서 보스턴행 비행기에 오르며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도 고향과의 연결을 잃지 않는 것, 개인적 성취와 사회적 기여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 그것이 제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비행기 창문으로 한국의 땅이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두 세계 사이의 다리가 되어 제가 받은 기회를 더 많은 아이들에게 나누어 줄 것입니다. 그것이 제 성공의 진정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MIT 졸업식이 끝나고 5년 후, 저는 서울에서 열린 세계 청소년 AI 챌린지 대회장의 심사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전 세계 20개국에서 온 학생들이 자신들의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발표를 이어가던 그녀는 제가 잘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바로 민지였습니다. 이제는 카이스트 한국과학기술원 2학년이 된 그녀는 농촌 지역을 위한 드론 기반 스마트 관계 시스템을 개발해 전 세계 심사위원들의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드론이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물별 최적의 물 공급 패턴을 분석하고 저전력 센서 네트워크로 자동 관계를 제어합니다. 90% 적은 물로도 20% 더 높은 수확량을 얻을 수 있죠. 민지의 프로젝트는 단순한 학생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녀의 마을에서 실제로 사용 중이었고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 한 심사위원이 물었습니다. 이렇게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어디서 영감을 얻었나요? 민지는 잠시 객석을 둘러보더니 제가 앉아있는 곳을 발견하고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 영감의 원천은 바로 저기 앉아 계신 정서아 선생님입니다. 10년 전 저희 작은 농촌 마을에 처음으로 코딩을 가르쳐 주신 분이죠. 교수님은 쓰레기장에서 발견한 노트북으로 코딩을 독학하셨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객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서아 언니에게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기술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한계가 오히려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에게 버려진 노트북을 고칠 용기를 준 서아 언니에게 이 상을 바치고 싶습니다. 그녀의 말에 객석에서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민지를 향해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민지는 대회 대상을 수상했고 5개국에서 연구 지원 제안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민지가 달려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언니, 내가 해냈어. 언니가 항상 말했던 것처럼 우리 같은 농촌 아이들도 세계를 바꿀 수 있어. 내가 자랑스러워, 민지야. 너는 내가 꿈꾸던 것보다 더 멀리 갔구나. 그날 밤 서울의 한 카페에서 민지와 오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을로 돌아가 더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과 AI를 결합한 스마트 빌리지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언니처럼 저도 학업과 고향 기여 사이에 균형을 찾고 싶어요. 제가 배운 것을 나눠주고 싶어요. 그녀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폐기물 수집장에서 발견된 한 대의 노트북이 시작한 변화의 물결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물결은 저를 넘어 민지를 통해 그리고 또 다른 아이들을 통해 더 멀리, 더 강하게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처음 노트북을 발견했던 그 비 오는 밤이 생각났습니다. 당시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여정이 펼쳐졌고 이제는 저 혼자만의 여정이 아닌 수많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여정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혼자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함께 끌어올리는 것이라는 할머니의 말씀이 진리였습니다. 어쩌면 제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첨단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용기를 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폐기물 수집장에서 발견된 한 대의 노트북이 발단이 된 변혁의 물결은 현재 진행형으로 끊임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서아의 감동적인 성공 스토리 어떠셨습니까? 열악한 환경과 제한된 자원이라는 한계를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불굴의 의지로 극복하며 그녀는 자신의 성취를 타인과 나누는 진정한 리더로 자리매김했습니다.